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2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서울로 이편한 세상, 그 봉천동에 있는 거요. 네, 네. 근데 이게 하나는 제가 지금 살고 있고, 네. 하나는 보유 중인데, 네. 제가 하나를 이게 지금 너무 양도세도 요즘 너무 부과시키고 해서 하나를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지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고 네. 하는 게 나을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세금 부담이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 주셨던 봉천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서울대 입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2개 가지고 계세요? 네. 몇 평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 2개 다 20평대거든요. 25평이요? 네. 네. 두 개 다 작년에 매수를 했거든요. 25평 2개를 작년에 다 매수하셨어요? 예.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너무 네. 좀 이런저런 골치 아픈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네. 하나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좀 가지고 있어도 될지 궁금해서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 매수하실 때는 좀 규제가 덜해가지고 뭐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는 거주를 하고 계실 거고, 네. 하나는 임대를 놓고 계시는 거죠? 네. 거기가 1차, 2차 있잖아요. 네, 네, 네. 1차는 제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저는 이게 2년 거주만 하면은 네.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팔아도 네. 한 시점에서 2년이 돼야지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법이 좀 내년에 바뀌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처음에 질문 주셨을 때 뭐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뭐 걱정도 좀 하시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사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나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양도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뭐 그 이익이 나야, 그러니까 수익이 좀 나야 세금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세금하고 더해서 뭐 만약에 뭐 1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수익 발생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세금이 안 나오는 건데 보통 부동산 가격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상승 추세다 보니까 분명히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금액 상승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의 1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한 세대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계속 이거를 좀 많이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봐보세요. 지금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죠. 네. 비과세면 비과세가 얼마까지예요? 9억까지 아닌가요? 9억까지죠. 네. 이게 차익이 9억이에요? 아니면 매매가가 9억이에요? 차익은 그 정도는 안 나고 이제 한 2억 정도는 이제 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제가 물어보려고. 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10억에 샀으면은 19억 차익이면 19억까지 팔면 비과세인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네. 그냥 9억까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9억까지인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에 사셨어요? 제가 살 때는 8억 5천에 샀거든요. 8억 5천에 사셨죠. 네. 8억 5천에 샀으면 9억까지가 얼마 정도의 차이죠? 5천이요. 5천만 원. 그럼 그거 넘어가는 건요? 그렇죠. 넘어가는 건 뭘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저기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네. 지금 비과세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비과세 규정이 예전에 이게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까 요즘에 네.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만약에 8억 5천에 샀다라고 하면 비과세 규정은 9억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사실 8억 5천하고 9억 차이가 얼마나 돼요? 5천이요. 5천만 원 정도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을 잘 받으려고 한다면 네. 예전에 막 한 1, 2억대 사가지고 네. 한 9억 정도가 돼야 사실 비과세 규정을 완벽하게 받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9억이 지금 넘어가게 된다. 네. 이거는 세금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통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공제되는 게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그래서 내년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내년에 좀 바뀌어요. 내년에. 규정이 그러니까 21년도에 바뀐다는 거죠. 네. 규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네.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규정을 1세대 1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 여태까지는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다가 네. 하나를 딱 팔았을 경우에 그럼 주택이 네. 하나만 남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보유 요건이라든가 거주 요건을 갖춰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 팔아도 원래 비과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는데 물론 그 중복 기간이 그 보유가 허용이 되는 일시적 이주택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내년에 막 그 비과세 규정이 바뀐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네. 내가 원래 오늘 팔면은 원래 일반적인 규정은 내일 팔아도 비과세 규정만 갖췄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맞는 건데 네. 내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판 날로부터 네. 2년이 지나야 돼요. 네. 네. 2년이 지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비과세를 받는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과세는 얼마까지라고요? 9억이요. 9억까지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사실 세금 혜택을 크게 볼 건 없어요. 비과세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냥 8억 5천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것도 원래 예전에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해줬었어요. 1주택자들은. 근데 이것도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은 거주를 몇 년 했느냐, 보유를 몇 년 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뭐 거주 공제율을 40%, 보유 공제율을 40%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이게 뭐 양도세가 내년에 뭐 비과세가 안 된다 뭐 이런 걱정을 한다기보다 일단 전망을 알아놓고 이거를 나중에 물론 두 개를 한꺼번에 팔 수는 없어요. 지금 같은 제도화에서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망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좀 그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파트가 25평짜리 아파트잖아요. 네. 관악구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특징을 좀 얘기하면 관악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다가요. 네. 거기에 우리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관악구의 특징을 좀 이렇게 좀 관악구에 거주하시니까 아시다시피 관악구는 그동안 새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네. 새 아파트가 없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재개발을 과거에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하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이라든가 역과의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거에 비해서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요 정도는 뭐 뒤쪽은 저 위쪽 말고 아래쪽들은 사실 언덕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낮은 쪽에 그래도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그동안 없었던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다가 소형 아파트에다가 거기다가 역세권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관악구에 뭐 저 위쪽에 뭐 4-1-2나 뭐 이런 구역들이 재개발 구역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네. 뭐 신림동도 조금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재개발해서 제가 말하는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신축이라든가 소형이라든가 역세권의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관악구에 공급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이 서울 시내 입주,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국의 입주 물량 말고요. 그 서울 시내 입주 물량 있잖아요. 네. 이 입주 물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더욱이 사람이 이게 점점 새 아파트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신축들의 희소성이 커지고 거기에 소형 아파트도 계속적으로 수요들이 있고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거를 뭐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 봐 팔아야 될까 먼저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지금 먼저 팔 필요는 없어요.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런 아파트에다가 네. 우리가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우리 아파트가 봉천동이잖아요. 네. 사실 그동안 25평 아파트가 관악구에서 사실 10억을 넘긴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신축도 없었고 역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래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층들도 원하는 수요층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이제 10억을 넘어가 버렸죠, 이미. 20평 때도 뭐 맞아요. 11억 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작년에 입주한 거잖아요. 아, 1차는 작년에 입주하고요. 1차는 작년에, 2차는 이번 5월 달에 입주. 5월 달에. 그 얘기는 어쨌든 1년 정도 된 거잖아요. 1년 네. 됐거나 1년이 안 된 거죠. 네. 보통 이렇게 아파트를 입주할 때 보게 되면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입주할 때보다 입주해서 뭐 한 2년부터 한 5년 정도까지가 가격이 딱 잡아가는 시기라고 좀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입주할 때는 아무래도 원래 공식은 전세가도 좀 낮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 가격이 자리를 딱 못 잡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공급 물량도 좀 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고 거기에 이 2년 차가 되면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아갈 거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양도소득세를 지금 걱정해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보유하는 게 맞는 거죠. 아,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양도세라기보다 제 생각으로는 뭐 이제 그 보유세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나오는 건데 보유세는 이 6월 1일자 기준으로 이제 그 실제 그 소유자한테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하고 종부세 부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분명히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많이 늘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보유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매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한 2년, 3년 정도 일단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그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네. 요 거주 안 하는 주택 있죠. 네, 네. 요거를 네. 일단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세금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은 또 올라가고 또 세금도 늘어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단 이거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억, 9억이 넘어가는 거는 세금 공제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내가 거주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나중에 돼서 1주택자가 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를 먼저 팔고 내가 한 2년 정도 더 지난다라고 하면은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한 채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지 이거를 지금 당장에 뭐 세금이 나올까 매도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